경찰서 문 앞에서 누가 진짜 범인인지 당신이라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 질문만으로도 강태풍의 머릿속이 하얘졌는데요. 강태풍은 순간 두 손을 꼭 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태풍은 초보 사장이지만 태풍 상사의 얼굴이자 마지막 방패였는데요. 지금 그 얼굴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태풍에게 숨이 막히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에 와서 수출 상담을 했을 뿐인 태풍 상사 사람들인데 어느새 수출 서류 하나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 들어가게 되었고, 태풍은 그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강태풍은 오미선의 눈빛을 먼저 보았습니다. 오미선은 창백했는데요. 오미선은 자신이 준비한 서류를 끝까지 의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태풍씨, 내 서류가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는데 그 말 끝에 담긴 불안은 팀 전체로 전해졌습니다. 오미선은 처음부터 꼼꼼했지만 이번에는 어쩐지 작은 허점이 있었고, 그 허점이 태풍 상사를 위태롭게 만들었더라고요. 표바코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표바코는 지역 네트워크에서 얻은 정보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데, 표바코는 조용히 강태풍의 어깨를 두드리며 태풍아, 숨 쉬어라고 했습니다. 표바코의 그 짧은 위로는 따뜻했지만 태풍의 머릿속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구명관의 눈빛에서도 판단을 기다렸는데요. 구명관은 오래 장사판을 겪은 사람이라 이번 사태의 구조적 위험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예상보다 더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표현준이 초기부터 보여준 의심은 태풍 상사 쪽으로 불리하게 흘러갔고, 표현준은 마치 미리 짜놨다는 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표현준의 질문 하나하나가 오미선의 작은 흔들림을 크게 부풀렸고, 현장의 태국 관계자들 역시 표현준의 태도에 동조하는 눈치였는데요. 강태풍은 그 광경을 보며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습니다. 출장길 내내 배송중은 묵묵히 자료를 검토했는데 배송중은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배송중이 갑자기 소리내어 이체 내역이 이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팀에게 하나의 실마리로 작용했습니다. 배송중의 발견은 정찰안의 직감과 합쳐져 사건의 실체를 조금씩 드러냈는데요. 정찰안은 계약서의 각주와 작은 서명이 평범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찰안의 그 발견은 태풍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복잡성을 알리는 신호였더라고요. 첫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태풍 상사 사람들은 경찰서 밖에서 일단 대기하게 되었고, 구명관과 박윤철은 태국 현지의 거래처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박윤철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찍어 눌렀습니다. 오미선은 자신이 팀에 상처를 냈다고 느꼈고, 오미선의 눈에는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강태풍은 그런 오미선을 보며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강태풍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태풍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할 때였습니다. 강태풍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마음먹었고, 강태풍은 표바코와 배송중 정찰안을 데리고 현지 거래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태풍은 맞서 싸우려 하는 마음과 팀을 지키려는 긴장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는데요. 강태풍은 스스로에게 내가 이 회사를 이끌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줘라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태풍에게 이상한 차분함을 주었고, 그 차분함은 때때로 가장 위험한 순간에 빛을 발하더라고요. 거래처 사무실에서 태풍이 만난 인물은 하늘이 말하던 아는 사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강진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강진영의 이름은 태풍의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강진영은 이전에도 불투명한 거래에 관여한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 강진영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팀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강태풍은 강진영과 마주 앉아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우린 수출하러 왔을 뿐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이용했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진영은 웃음을 띄웠지만 그 웃음도 어딘가 불편하게 치밀한 느낌이었더라고요.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뜻밖의 배신이 드러날 때였습니다. 오미호의 과거 인연이 한 단서로 드러났고, 그 단서는 오미호가 알게 모르게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오미호는 태풍
내성적인 편이었는데요. 오미호가 이번 사건에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미호는 제가 무슨 짓을이라고 말하려다 결국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침묵은 팀에게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오미선은 동생인 오미호를 바라보며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실감했고 오미선의 마음은 분열되었는데요. 동생을 믿고 싶으면서도 회사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반전 하나가 터졌습니다. 표바코와 배송중이 합쳐 찾은 자료에서 유이규라는 이름이 등장했는데 유이규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중개인이었지만 사실은 강진영과 연결된 금전 흐름의 중간고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이규의 이름이 나오면서 사건은 단순한 서류 위조에서 조직적 범죄의 냄새로 바뀌었고 태풍 상사 사람들은 이 사건이 개인의 잘못을 넘어 더 큰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구명관은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상대해왔던 놈들과는 다른 급이야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모두의 등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경찰의 압박이 거세질 때 왔습니다. 현지 경찰은 태풍 상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고 표현준의 입김이 닿으면서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표현준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듯 태도를 바꿔왔고 그 모습에 팀은 배신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강태풍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요. 강태풍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법적 싸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해도 진실을 파헤쳐 스스로의 결백을 밝힐 것인가. 강태풍은 마지막으로 팀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미선, 배송중, 정찰원, 표바코, 박윤철 당신들이랑 함께라면 해낼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그 말은 모두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붙였습니다. 오미선은 눈을 크게 뜨고 네, 태풍씨, 저도 끝까지 할게요라고 답했고 오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아는 사람, 이야기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부에는 작은 희망의 빛과 남겨진 떡밥이 공존했습니다. 박윤철의 연락망으로 한 명의 증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열렸고 명분이는 동네에서 들은 말들을 모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는데요. 그 단서는 유이규가 강진영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영의 진짜 목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표현준의 태도 역시 완전히 해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태풍 상사는 경찰의 의혹을 일부 해소했지만 강진영의 실체와 표현준의 계산 그리고 오미호 주변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강태풍은 피곤한 얼굴로 팀을 둘러보며 우리 끝까지 갈 겁니다. 이번엔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는 결의와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